저는 은퇴 후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시작하면서 인생 최고의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어요. 푸른 바다와 한라산을 보며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꿈에 가슴이 부풀었죠. 그런데 3달 만에 모든 게 뒤바뀌었어요. 꿈꿔왔던 낭만은 온데간데 없고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대체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요? 그곳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저는 오랜 세월 직장에서 치열하게 일하며 살아왔어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고 10,000원 지하철에 몸을 실어 회사로 향하던 일상은 제 삶의 전부였어요. 출근길엔 늘 피곤한 얼굴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고 퇴근 후에는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지곤 했죠. 주말이 와도 밀린 집안일을 처리하거나 잠을 보충하느라 정신없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월요일이 찾아오면 다시 그 반복의 시작이었어요. 그런 숨가쁜 나날 속에서 저는 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꿈을 품고 있었어요. 바로 은퇴 후 자연이 가득한 곳에서 여유롭게 살아보는 거였어요. 그 꿈의 목적지로 제가 선택한 곳은 제주도였어요. 제주도는 여행지로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푸른 바다를 따라 걷던 순간 한라산을 배경으로 끝없이 펼쳐진 들판을 지나던 기억, 그리고 제주 특유의 돌담길을 따라 느릿느릿 걸었던 그 느낌은 늘 저를 설레게 했죠. 그래서 은퇴를 몇 달 앞두고 결심했어요. 제주도에서 한 달을 살아보자.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보자. 은퇴 후 첫 번째 계획으로 제주행 비행기 표를 끊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공항에서 짐을 찾고 제주도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코끝을 스치는 짭짤한 바닷바람이 저를 반겨줬어요. 그 바람 속에는 제주만의 독특한 향기가 섞여 있었죠. 제가 묵을 숙소는 제주시에서 차로 30분쯤 떨어진 한적한 마을에 있는 작은 집이었어요. 집 앞에는 감귤 나무 몇 그루가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바다가 어렴풋이 보였어요. 집은 오래된 제주 돌집을 개조한 곳이라 나름의 운치가 있었죠. 테라스에 앉으면 바람에 실려오는 파도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고 밤이면 하늘 가득 별이 쏟아질 것 같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첫날 밤 저는 테라스에 앉아서 맥주 한 캔을 따며 혼잣말을 했어요. 드디어 내가 꿈꿔왔던 삶이 시작됐구나. 캔을 기울이며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제주도의 밤 공기가 목구멍으로 함께 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매일 반복되던 단조로운 일상, 그 모든 게 저 멀리 사라진 것 같았죠. 저는 앞으로 펼쳐질 한 달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꿈처럼 흘러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로 천천히 걸어가서 커피 한 잔을 주문했어요.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오름과 들판은 마치 엽서 속 풍경 같았고 그걸 바라보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점심때가 되곤 했죠. 커피 향이 코끝을 맴돌 때마다 이게 진짜 여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는 바닷가로 산책을 나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걷거나 근처 오름에 올라 제주를 한눈에 내려다보곤 했어요. 발밑에 밟히는 흙의 감촉, 귀를 채우는 바람소리, 눈앞에 펼쳐진 자연의 색감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요리를 해먹었어요. 제주에서 나는 신선한 해산물이나 채소를 사다가 집에서 볶음밥을 만들거나 찜을 해먹었죠. 요리하는 동안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석양이 부엌을 주황빛으로 물들였어요. 식사 후에는 테라스에서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로운 일상이었죠. 잠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을 보며 이곳에서라면 매일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저는 자랑하듯 말했어요. 너희도 은퇴하면 꼭 제주도에서 한 달 살아봐. 이렇게 좋은 곳이 또 어디 있겠어? 친구들은 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설렘을 알아채고 정말 부럽다라며 웃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곳에서 한 달이 아니라 몇 년이라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주도의 느린 템포와 자연의 아름다움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고 이곳이야말로 은퇴 후 제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삶의 무대라고 굳게 믿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제주도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날마다 새로운 풍경을 보여줬으니까요. 아침마다 다른 색으로 물드는 하늘, 바람에 따라 변하는 바다의 표정, 그리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까지. 모든 게 여전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제가 상상했던 낭만적인 삶과 현실 사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문제는 날씨였어요. 제가 제주도에 온 시기는 여름이었는데 제주도의 여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덥고 습했어요. 서울에서 느끼던 더위와는 차원이 달랐죠. 낮에는 습도가 너무 높아서 밖에 나가기가 힘들었고 집에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였어요. 제가 묵던 집에는 에어컨이 없었어요. 처음엔 자연 속에서 사는 거니까 선풍기로 충분하지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밤에도 선풍기를 풀가동으로 틀어놓고 자도 끈적이는 습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새벽에 깼을 때마다 온몸이 축축한 느낌에 짜증이 밀려왔어요. 베개와 이불까지 눅눅해져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고문받는 기분이었죠. 게다가 제주도의 날씨는 변덕스러움의 극치였어요. 비가 정말 자주 내렸죠. 비 오는 날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자주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루는 맑았다가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곤 했어요. 아침에 빨래를 널어놓고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면 이미 흠뻑 젖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비가 오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함이 점점 쌓였어요. 처음 며칠은 비 오는 풍경을 보며 운치 있네라고 생각했지만 일주일 내내 비가 내리니 그저 짜증만 났어요. 테라스에 앉아서 바다 소리를 듣던 낭만적인 순간은 사라지고 대신 습기 찬 집안에서 곰팡이 냄새와 싸우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창틀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걸 발견했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예쁜 집인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에 세제를 들고 문질러 봤지만 습기가 워낙 심해서 금방 다시 생겨났어요. 세탁물은 말리기도 힘들어서 빨래가 마를 때까지 며칠씩 걸리곤 했죠. 건조기가 없는 집이라 테라스에 널어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는데 비가 오면 그마저도 소용없었어요. 결국 빨래를 방 안에 들여놓고 선풍기를 틀어놓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 집안 공기가 더 꿉꿉해졌어요. 1개월이 지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바로 외로움이었어요. 저는 혼자 사는데 익숙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에서도 혼자 살았고 직장 다닐 때는 너무 바빠서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었으니까요. 퇴근 후 집에 와서 혼자 밥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드는 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제주도에서의 외로움은 전혀 다른 종류였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마을 사람들과도 쉽게 친해지기 어려웠어요. 처음엔 동네 어르신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기뻤어요.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안녕하세요라며 웃어주시던 모습이 따뜻하게 느껴졌죠. 한 번은 길가에서 감귤을 따고 계시던 할머니께 다가가 날씨 좋네요 라고 말을 걸어봤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그러게요. 오늘은 좀 덥네라고 대답해 주셨고 그 짧은 대화가 저를 기쁘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사가 점점 형식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외지인이라는 벽을 넘기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나 봐요. 마을 사람들끼리는 서로 잘 아는 사이였지만 저는 그 틈에 끼어들기 힘들었어요. 가끔 마을에서 열리는 작은 장에 가서 사람 구경을 하기도 했어요. 장에서 파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며 잠시나마 사람들 속에 섞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한 번은 갓 잡은 생선을 파는 아주머니께 이거 어떻게 요리하면 맛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간단히 찜 해먹으면 달고 맛있어요 라고 알려주셨고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따라 해봤죠. 생선찜을 먹으며 잠시나마 외로움이 덜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장에 가는 날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내야 했으니까요. 서울에서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맛집에 가거나 카페에서 사람들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주말이면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였죠.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전화로 친구들과 연락을 해도 그들은 저와는 완전히 다른 일상을 살고 있었죠. 너는 좋겠다. 제주도에서 여유롭게 지내고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처음엔 웃었지만 나중엔 그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여유롭다기보다는 고립된 느낌이었으니까요. 친구들과 통화가 끝나면 더 큰 공허함이 밀려오곤 했어요.
2달째로 접어들면서 생활비 문제도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계획할 때 저는 대충 비용을 계산했어요. 숙소비, 식비, 교통비 정도만 고려했죠. 은퇴 전에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생각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우선 외식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처음엔 집에서 요리를 해먹으려고 장을 봤지만 신선한 재료를 사러 가려면 차로 한참을 가야 했어요. 근처 마트는 작고 물건 종류도 적어서 선택지가 많지 않았죠. 고기나 생선을 사려면 제주시까지 나가야 했고, 그러다 보니 요리하는 게 귀찮아져서 밖에서 사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제주도는 관광지이다 보니 물가가 꽤 높았어요. 간단한 밥 한 끼를 먹으려면 10,000원은 기본이었고 커피 한 잔도 육지보다 비쌌어요. 한 번은 동네 식당에서 고등어구이 정식을 먹었는데 가격이 15,000원이었어요. 서울에서는 10,000원이면 충분했을 메뉴였죠. 처음엔 여행 온 기분이니까라며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매일 그렇게 지출이 쌓이다 보니 부담이 커졌어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셔도 한 잔에 6,000원, 7,000원씩 나가니 이 돈이면 서울에서 더 좋은 걸 먹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차가 없으면 이동이 너무 불편해서 결국 렌터카를 빌렸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처음엔 한 달만 빌리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루에 30,000원씩 나가는 비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달 내내 차를 빌리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렇다고 대중교통만 이용하자니 시간 낭비가 심했어요. 서울에서는 지하철 타고 어디든 금방 갈 수 있었는데 제주도에서는 버스 시간이 맞지 않아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날도 있었어요. 한 번은 버스를 놓쳐서 1시간 넘게 정류장에서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늘을 보며 내가 뭐하러 여기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바람이 차가워서 옷깃을 여미고 서 있는데 지나가는 차들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3달째로 접어들면서 저는 정말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제주도에 왔을 때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를 채운 건 불편함과 피로감이었어요. 날씨는 여전히 변덕스러웠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아지면서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어요. 창틀뿐만 아니라 벽 모서리에도 검은 얼룩이 생겼고 그걸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외로움은 더 깊어졌고 생활비는 점점 더 부담스러워졌어요. 게다가 건강 문제까지 생겼어요. 습기 많은 집에서 지내다 보니 무릎이 쑤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날씨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어요. 병원에 가려면 차로 1시간을 운전해야 했어요. 서울에서는 집 근처에 병원이 있어서 아플 때마다 금방 다녀올 수 있었는데 여기선 그런 게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한 번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동네 약국에 갔는데 약사님이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차를 몰고 제주시까지 갔는데 왕복 2시간 넘게 걸린 그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배탈이 나서 응급실에 간 일이에요. 저녁에 먹은 생선회가 문제였는지 갑자기 속이 뒤틀리며 식은땀이 났어요. 근처에 큰 병원이 없어서 택시를 불러 한참을 가야 했죠. 택시 안에서 배를 부여잡고 앉아 있을 때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은퇴 후 편안한 삶을 꿈꿨던 제가 오히려 더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약을 받아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새벽 3시가 넘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제주도를 떠나야겠다. 집을 정리하고 짐을 싸는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처음 이곳에 올 때의 설렘과는 달리 떠날 때는 무거운 마음뿐이었죠. 감귤 나무가 있는 집 앞마당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주도는 분명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바다도 산도 하늘도 다 좋았죠. 아침마다 변하는 빛깔의 바다, 한라산이 구름에 가려졌다가 다시 드러나는 모습,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까지. 그 모든 게 눈에 아른거렸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맞지 않는 곳이었어요. 저는 여유를 꿈꿨지만 현실은 고립과 불편함이었어요.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저는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제주도 한 달 살기는 낭만적일 줄 알았는데 나한테는 아니었어라고요. 친구들은 놀라면서도 이해해줬어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나씩 들으며 그래도 도전해봤던 게 대단하다고 위로해줬죠.
한 친구는 너한테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어?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에 저도 조금은 마음이 풀렸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주도에서 보낸 시간은 후회만 남은 건 아니에요. 그곳에서 저 자신을 더 잘 알게 됐어요. 저는 자연 속에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편리한 환경에서 사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죠. 제주도는 저에게 그걸 가르쳐준 선생님 같은 존재였어요. 외로움과 불편함을 겪으며 저의 한계를 알게 됐고,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고민하게 됐어요. 하지만 다시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라고 하면 저는 고개를 저을 거예요. 한 번의 경험으로 충분했어요. 그곳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에 큰 흔적을 남겼지만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아요.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꿈꾸는 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제주도 한 달 살기, 낭만적이긴 하지만 나한테 맞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제주도는 누구에게나 완벽한 낙원은 아니에요.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꿈과 현실의 간극을 미리 고민해보는 게 필요할 거예요. 저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